처음에 웃고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건들건들하지 않죠. 도리도리도 하지 않습니다. 겁을 많이 먹었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아주 겁이 많아요. 어제 윤석열은 체포되면서 미리 찍어둔 영상을 내보냈어요. 네. 그 전체를 볼 이유는 하나도 없고 요 대목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죠.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잘 계셨을 리가 없잖아요. 못 계시게 만들었잖아요. 저 메시지가 전부예요. 이 나라의 모든 법이 무너졌다고. 아직도 자신만의 가상현실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저 특이점이 처음에 웃고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건들건들하지 않죠. 도리도리도 하지 않습니다. 겁을 많이 먹었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아주 겁이 많아요. 이 체포가 가능했던 게 누구 덕인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가장 먼저 생각난 게 2030 여성들의 키스스탄 그 영상 한번 봅시다. 대단한 장면입니다. 찍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제 지치고 진이 빠지던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영감, 에너지, 감동을 불어넣었죠. 예. 저분들에게 먼저 감사한다는 말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저는 경찰 칭찬을 하고 싶어요. 말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동안 뜸들인 건 경호처 직원들이 자부심을 지키면서도 스스로 물러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그 분위기가 무르익도록 기다려준 것이었던 걸로 지금 보이고, 근데 결국은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잖아요. 그 새벽에 버스 들어가는 걸 보면서 그 애탈한 마음들이 버스를 보면서 환호하는,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경찰 호송차 보고 사람들이 경찰 화이팅 외친 건 처음이었을걸요. 그거 다시 한번 봅시다. 어제 봤는데. 내란 속에 밟아버리자! 경찰차 보고 환호하는 거지. 경찰 화이팅! 경찰 화이팅. 지금도 화이팅! 얼마나 반가웠으면. 시민들이 다시 기댈 수 있는 공권력을 발견한 거거든요.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그러니까요. 지켜봤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찰 역사에서 어제 하루는 길이 기록될 영광의 기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체포조가 올라왔다가 네. 이제 관저에서 신변을 확보하고 체포조가 빠집니다. 그때 또 기다리던 시민들이 박수 쳐주는 장면 많은 분들이 못 보셨을 텐데 그 영상 한번 봅시다. 지금 그 체포조가 빠져나가는 장면이에요. 더 반가워해. 네,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입니다. 저분들 저런 박수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괜히 울컥하던데 저 장면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민들이 기댈 수 있는 공권력을 다시 발견한 거예요.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하나 이러고 있었거든요. 자, 경찰 수고하셨고요. 공수처도 저는 칭찬해주고 싶은데 욕을 참 많이 먹었잖아요. 아마 제일 많이 먹지 않았을까? 많이 먹었죠. 우리나라 공기관 중에 단기간에 가장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어제도 막판까지 왜 집행하지 않냐고 도착한 게 한 8시 반경이었는데 관저에 10시 반에 네. 집행됐잖아요. 어제도 한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질타받았을 텐데 근데 저희가 모르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공수처 나이브한 거 아니냐, 아니라다, 뭐 물렁물렁하냐 이런 식의 질타를 많이 받은 건데 어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관저에 가서 관저 바로 앞에 있는 초소, 네. 예, 그 앞에서 본인이 촬영해서 언론에 뿌린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후적으로 의미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게 뭡니까? 얼굴 보는 저분이 공수처 부장검사예요. 네. 아니 그 양님이 아니고 일로 오세요. 저거 뭡니까? 아니 뭡니까? 아니 왜 저분들을 통제해주세요. 아니 이거 뭡니까? 통제해달라고 하죠. 영장 집행인원은 신분 좀 가보고 뭐 하시는 겁니까? 통제해주세요 빨리.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공개해 주세요. 그럼 나 비밀구역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겁니까? 공개해 주세요. 당장 공개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공수처 인원들, 영장 집행하는 인원들은 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일일이 여기까지 왔는데 윤석열 변호인은 왜 출입 통제 안 하고 지금 관저에 이미 있냐고 네.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통제해달라고 지적하는 장면입니다. 저분이 차정현 공수 부장검사인데 알고 보니까 공수처가 물러가게 현장에서 안일하게 상황 통제한 게 아니고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자신 최대치 역량을 발휘하는 겁니다. 예. 저분이 굉장히 목소리가 격앙돼 있고 당장 통제해달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예산 인력 보강해줘야 됩니다. 공수처. 되돌아보니까 결국 어느 한 사람 다친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네, 뭐 경찰이 그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도 작전을 성공한 거예요. 100%. 그동안 욕 많이 먹고 위축됐을 텐데 공수처에 박수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또 경호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경호처 직원들이 어제 새벽 5시에 다들 대기동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일단 새벽 2시까지 모이라는 소집령이 떨어졌는데 이때 모였던 사람은 150여 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분들 나중에 5시에 다 대기동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새벽 6시쯤에 이제 경찰이 진입을 시도했을 때입니다. 김성훈 차장이 공관 내부를 돌면서 방어에 나서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뭐 응하는 경호관들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막아달라고 했다고 하고 거의 전원이 경호를 거부했고 네, 그리고 중간 간부들이 뭐 버스나 대기실에 있으라라고 지침을 네. 내려서 거기에 따랐다고 그러니까 하죠. 지휘부 이야기를 소위 강경파 이야기를 안 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지난 2주 동안 가족들의 만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경호처 법무관의 체포영장 저지시 문제가 된다는 법적 문건 그게 내부 게시글이 그거였다고 해요. 법무관이 쓴 거라고 해요. 그리고 경찰과의 소통, 공수처와의 소통도 중요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호처 직원들을 뿌리채 흔든 거는 그 외부가 아니라 윤석열의 총이 아니면 칼이라도 써라. 그 대목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윤건영 의원이 전날 아침에 그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그 잠깐 봅시다.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저 이야기를 듣고 경호처 직원들 믿질 않았고 자기들끼리 막 확인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직접 들어가서 들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고 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호처는 자연인 윤석열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직을 경호하는 엘리트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영장 집행하는 공권력의 칼부림을 하라고 하는 거는 그들에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인생을 조져라 이 말이거든요. 테러리스트로부터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던질 각오가 돼 있지만 그 자연인 윤석열을 위해서 내가 그러면 인생을 조지라는 거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죄란 말이죠. 특수공무 집행 방해 치상죄 네. 같아요. 그거는 벌금형도 없어요. 무조건 징역형이에요. 인생 조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완전히 와해됐다고 보고 내가 지금 여기 나서서는 안 되겠다. 어제 단 체포된 사람이 없다는 건 단 한 사람도 경찰 몸에 손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밀치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에게 12시까지 입장을 알려달라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죠. JTBC에. 네. MBN MBN이었습니까? MBN에. 예. 그리고 뭐라고 답은 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다음날 새벽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제3회 정서에서 조사받겠다. 네, 제3회 장소 조사나 방문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새벽에 네. 급히 급히. 호소문이라는 걸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이 저 12시까지 대통령 입장 알려달라. 그러고 나서 새벽에 저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경호처 직원들이 어떤 결의를 한 걸로 보여요. 그걸 알게 된 비서실장이 아직 막지 못하겠구나. 그럼 우리가 제3회 장소로 출석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자 변호인단이 또 바로 튀어나옵니다. 예, 네. 상의된 게 아니라. 상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 정진석 개인의 생각일 것이다. 그러면서 윤갑근 변호사가 예.
경호관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이 자리에서 경찰들 체포할 수 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막아달라. 그리고 문제 생기면 변호해 주겠다. 문재생님 변호해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경호관들이 동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더 빡쳤을 거예요. 어떻게 나를 구해준다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네가 뭔데? 네가 그러니까. 뭔데 우리한테 명령하냐라고 했겠죠. 아무런 권한도 없는 그냥 아저씨가 온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근데 저 사람들은 그냥 주군, 너희의 주군 아니야? 내가 주군을 변호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으로 온 거예요. 아무런 권한도 지위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경호처 직원들한테 움직여. 내가 보호해줄게.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누가 나갑니까? 그러니까 아예 휴가를 내고 복귀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그리고 저렇게 되자 이 직원들이 이제 거부한 거예요. 결의를 했고 그걸 간부들한테 전했다고 하고 간부들도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제 그 과정을 몰랐죠. 긴박했던 그 시간 동안에 새벽에. 근데 이제 경찰들이 처음 넘어갔을 때 이분들이 아예 형광조끼를 입고 안내를 합니다. 드디어 우리의 바람이었던 윤석열이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국격은 분명 떨어졌을 겁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면 국격이 무슨 소용일까요? 단언컨대 윤석열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최하위 국가의 국격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여 다시금 세계 강대국으로 향하는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화대 경호처뿐만 아니라 공수처, 그리고 윤석열을 체포한 경찰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경호처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게 되면 물리적인 충돌도 예상을 했었던 터라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었는데요. 순수히 영장 집행에 따라준 경호처가 있었기에 물리적인 충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 잊어서는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추운 날 아스팔트를 지켜준 키세스단이죠. 이분들이 있었기에 영장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고 구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정말 큰 빚을 지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다 함께 새로운 세상에서 만납시다, 여러분.